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역화폐인 울산페이가 어제 오전 9시부터 발행이 재개됐습니다. 오전 한때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울산시가 긴급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추가 발행을 했지만 내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일 오전 9시부터 울산페이 발행이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4일 예산 소진으로 발행이 중단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오전 한때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충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종전과 동일한 20만 원이지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발행 재개를 위해 추경 예산 19억 4,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9만 8천여 명이 충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동안은 울산페이가 없어서 결제하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었는데요. 아침 일찍 이제 충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울산페이는 발행 재개 6시간 만에 예산 7억 8,500만 원이 소진돼 평소보다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긴급 추경을 통해 발행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내년 발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정부 예산 추이가 가장 주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울산페이 발행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김철욱 울산시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제5대 울산시 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특보는 전체 선거인 455명 가운데 415명이 참가한 선거에서 297표를 얻어 116표를 얻은 김석기 후보를 누르고 울산시 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울산시 체육회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종목별 읍면동 체육회의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체육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화합의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많은 체육인 그리고 선거인단에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그 표는 바로 우리 울산 체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이제 종식하고 안정과 번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 4월 5일에 치러지는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5억 9,8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6억 100만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대비 인구수가 0.87%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에는 입 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교육감 보궐선거 주요 일정과 후보금 모금 방법, 선거 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행위 등이 안내됩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10여 명 정도의 인물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뤘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 6,66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6,179명 중에 3,551명이 찬성해서 57.47%를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노사는 앞서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경력금 350만 원 지급 등의 기존 잠정안에 이어서 주요 상품권 지급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종합 검진 비용을 100% 지원하는 등의 추가 잠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건 9년 만이며 해를 넘기지 않고 타결한 건 7년 만으로 노사는 다음 주 중에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울산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12월 들어 크게 개선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월 울산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64.7로 전달 대비 26.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규제 지역 전면 해제와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송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범시민 사회단체 연합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좋은 정치인상을 받았습니다. 범시민 사회단체 연합은 해마다 시민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각계 인사와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상생과 혁신의 가치를 나누고 세대와 지역 그리고 계층을 잘 통합하는 포용의 정치를 펼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59회 무역의 날 기념 행사가 어제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송원산업이 5억 불탑을, 미원화학이 1억 불탑을 수상했습니다. 또 수산 ENS 한봉섭 대표와 롯데케미컬 조태호 책임이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컬센 이펙츠 코리아 이종화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의 올해 수출은 10월 말 기준으로 7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9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이면 울산 언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3년이 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울산 시민들이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오늘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네, 다다음 주인데요. 오는 29일이면 울산-언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3년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반세기 동안 울산 시민들이 감당해온 통행료가 건설 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겼지만은 이렇게 많이 남는 장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무료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53살 된 울산-언양 고속도로. 우리가 요구해온 통행료 무료화,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온 주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잠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요원한 게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은 고속도로 제16호선입니다. 네. 1969년 12월 29일 개통이 됐고 총 연장은 14.3km 구간이죠. 네. 울산 언양 간의 그런 구간인데요. 이 고속도로는 경인선, 경부선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통행료 무료화 운동 이미 수십 년이 지났죠.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무료가 곧 될 것처럼 수없이 얘기한 게 언젠데 도로공사가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무료화 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법 개정 때문인데요. 예. 하루 4만 대 이상 통행하는 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일단 매우 짧습니다. 예, 16점 몇 킬로. 네, 전 구간이 울산 광역시 단일권 안에 도심에 위치해 있고 예. 이용객 거의 대부분은 울산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1,600원에 달하는 통행료도 여타 고속도로에 비해서 높다고 보고요. 예. 건설 비용 회수율 이미 다 뽑아 먹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인 464%라고 하니까 4배, 5배 가까이. 엄청난 돈을 가져간 거죠. 네. 정부가. 그래서 울산에서 지속적인 통행료 폐지 주장해왔고요. 예. 그리고 일반 도로로 변경해서 운영권을 도로공사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양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예. 자, 지금 얘기한 대로 통행료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아서 건설 비용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464%를 속된 말로 빼먹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행 유료도로법 보면은 일단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부딪혀 본 바로는 난공불락의 법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료도로법을 보면은 돈을 내야 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이 예.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둘 이상의 유료도로 간의 관리층이 동일하고 예. 교통상 관련성
이게 유의해야 됩니다. 교통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애매하네. 통합체산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울산 언양고속도로 경인선 고속도로가 다 여기 해당됩니다. 통행료 받아도 된다. 이 논리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이 교통상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 특정 기준도 없습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뭐를 말하는지를 규명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우리나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개 도로공사청이 관리를 하고 교통상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정부가 해서 통합체산제 규정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부술 수 있는 논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제 서범수 국회의원이 울주군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특히 여성적으로 주장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 기대를 저희가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이도 안 되네요. 못하네요. 이 통합체산제를 적용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여건이 어떤 건지 또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해서 적어도 건설 유지 비용의 200%를 넘기는 노선은 통행료 완전히 감경하거나 절반으로 내리거나 면제하자 하는 내용이 바로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안 이 개정안입니다. 통합체산제 예외 규정을 좀 두어서 400% 이상 받아간 울산 언양선 이 고속도로 아니면 경인선 이 두 가지만이라도 뭐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면은 절반 정도의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서범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입니다.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아서 건설비 유지비를 제하고도 회수율이 250% 넘은 그렇게 1,000억 이상을 초과 수익을 낸 도로입니다. 이것이 이걸 무료화해달라고 그동안 울산에서 얼마나 호소해 왔습니까? 그러나 번번이 좌절됐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면 서울 인천 간 경인선 그 지역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공동 투쟁을 하면 어떨까요? 좋은 방안이고 이미 시도를 해봤더랬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렇겠죠. 울산선과 같은 경인선에 대해서 인천 주민 등 주변 그 30여 명이 이 문제 조항 헌법 소원 심판을 이미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도 그때 관여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주민들의 요구를 무산시켰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해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맞습니다. 긍정, 부정 한 반반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미 정치적 해법을 들고 나왔고요. 일반 도로로 전환해서 무료화해야 한다는 공약도 했고요. 또 대통령을 만나서 이 면제를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범수 의원의 개정안까지 있고 이래서 긍정, 부정 한 반반, 뭐 낙관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특정 노선 무료화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깨진 우유병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언지를 안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 힘도 없는 도로공사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 가닥 남은 국회 개정안 통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잠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이 주차장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세이브존과 신정 현대홈타운 상가, 격동초등학교 등 6개 시설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을 실시합니다.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에 시설비 등을 지원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누구나 일정 시간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진행했던 4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10개소 1,338면을 확보했으며 주차장의 세부 위치와 개방 시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현대청운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1.77대 1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청운고등학교는 180명 모집에 318명이 지원해서 1.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년 전 1.55대 1의 경쟁률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청운고는 19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한 뒤 28일과 29일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실시 후에 내년 1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 활성화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학성 새벽 시장에 미세한계 분무 증발 냉방장치인 양무 시스템을 설치했고 관내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의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 행정 공공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은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와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사례로 국민 청중단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분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인 1조 안전점검을 전면 확대할 것을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중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점검 항목에서 2인 1조 점검원들이 1인 점검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많이 찾아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인 1조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